자, 첫 번째 경기. 이제 요르단 대 한국. 네, 맞습니다. 네, 확스러님. 자, 일단 요르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전 없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지금 손흥민 선수가 결장 중입니다. 확실어버려잉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그리고 확스러님 50개 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 바로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방금 이제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50개 원 감사드립니다, 확스러님. 네. 자, 일단 지금 두 팀 다 이제 1승 1패를 좀 기록 중으로 각각 지금 3차 예선 조별리그 1, 2위에 이제 위치해 있습니다. 네. 일단 뭐 두 팀 다 골 득실은 같긴 하지만 요르단의 득점이 더 많아 이제 현재는 요르단이 1위 그리고 한국이 이제 2위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물론 뭐 이제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당연히 지금 한국이 더 우세하긴 하지만 홍명보 체제로 들어서도 여전히 좀 전술적인 부분에서 나아진 게 좀 많이 없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좀 선수들 개개인의 능력에 좀 의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플레이가 다소 좀 단조로운 경우가 이제 좀 많은 편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히 좀 여전히 전력 대비 좀 경기력이 많이 안 좋고, 그리고 선수들의 그런 좀 활용 능력도 좀 떨어지는 그런 좀 현재 좀 한국이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역시나 이제 좀 전력 대비 좀 경기력이 좋지는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최근 좀 경기들만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요르단의 그런 공격이 더 매서운 편이고, 특히 뭐 이제 요르단 같은 경우에는 뭐 역습 전개나 이제 연계 플레이가 좀 좋다 보니까 이런 약간 요소들이 더 이제 좀 두각을 나타낸다고 하면은 공격에서 더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확실히 좀 요르단도 이제 이전에 비해서 이제 좀 스텝업을 좀 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근래 뭐 아시안컵에서 한국 상대로도 우세한 경기력을 좀 보이며 이제 승리를 좀 거뒀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뭐 현재 요르단이 한국에 비해 좀 크게 밀릴만한 요소는 좀 없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게다가 뭐 이제 이 경기가 이제 요르단 홈이라는 점까지 좀 고려를 하면은 오히려 뭐 한국이 더 고전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요. 네. 그쵸. 자, 그리고 이제 요르단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근래 뭐 아시안컵에서 한국을 뭐 이긴 것뿐만 아니라 이제 뭐 최근에 이제 사우디 원정에서 이제 승리를 좀 거두는 등 이제 흐름이나 이제 경기력적인 부분도 굉장히 좀 좋기 때문에 이런 약간 요르단 상대로 지금 원정에서 한국이 좋은 결과를 만들기는 많이 좀 어렵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이제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팀 내부적으로도 지금 그렇게 뭐 분위기가 좀 좋지 못한 그런 상이기 때문에 이런 약간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하면은 그래도 요거는 요르단 좀 사이드로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분석 결과 봤을 때 저는 이 경기를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좀 더 완전한 약간 좀 초이스를 하자면은 저는 요건 이프렌스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좀 배당이 낮다고 해도. 네. 요르단 이프렌스로 이제 좀 접근을 하거나, 안 그러면 언오바는 본다고 하면은 네, 오바사이드 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르단 이프렌스의 2.5 기준 오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카타르 대 이제 키르기스탄. 자, 카타르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 3명 결장. 레드볼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레드볼님 50개 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바로바로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50개 원 감사드립니다, 레드볼님.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키르기스탄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전 없어요. 자, 일단 이제 카타르 같은 경우에는 최근 홈에서 이제 아랍에미리트 상대로 지고, 그리고 한 명 퇴장당한 북한 상대로 무승부를 거두며 지금 저조한 성적을 좀 거두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3차 예선으로 들어서면서 카타르의 순위가 지금 생각보다는 많이 낮은 상태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네. 보면서 현재 좀 부진한 좀 성적으로 인해 A조 5위에 좀 위치하고 있는 그런 좀 카타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키르기스탄 같은 경우에는 이란, 우즈베키스탄 상대로 연달아 좀 패배하긴 했지만 나름 좀 득점 기회를 잘 만들며 공격에서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였어요. 네. 다만 근데 이제 키르기스탄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팀들에 비해 이제 상대적으로 좀 전력이 약하다 보니까 체급에서 좀 밀리는 좀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뭐 결과적으로는 썩 좀 좋지는 못한 편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팀의 좀 최근상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좀 전달이 들어갔네요. 자, 요 경기도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그래도 홈에서 카타르가 높은 볼 점유율을 좀 바탕으로 경기를 운영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카타르 입장에서는 이번 경기는 이제 좀 반드시 잡아야 되는 경기이기 때문에 좀 초반부터 약간 좀 라인을 올려 공격적으로 좀 나설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일단 뭐 이기도 이겨야 되긴 하지만 골득실 부분에서도 이제 나중에 더 좀 중요하게 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약간 카타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대승을 좀 노려볼 만한 그런 좀 경기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카타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초반부터 좀 라인을 올려 공격적으로 나서게 되면은 경기 자체도 어느 정도 좀 템포 빠르게 이제 좀 흘러갈 수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그래도 뭐 카타르가 홈에서 유리하게 좀 경기를 운영할 만한 좀 경기지 않나 좀 예상을 해보고, 자, 게다가 이제 카타르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 이후에 그런 다음 상대들 봤을 때 이제 이란, 우즈베키스탄, 이제 아랍에미리트를 좀 연달아 만나기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든 일정을 좀 소화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약간 이런 약간 좀 이후에 일정들을 좀 고려했을 때는 이번 경기는 좀 반드시 좀 잡아야 될 좀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경기를 만약에 카타르가 잡지 못한다고 하면은 사실상 월드컵 진출이 이제 좀 많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좀 동기부여 면에서도 어느 정도 좀 카타르가 더 높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회색돼지님 구독 14개월 감사합니다. 아이고, 회색돼지님 14개월 구독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자, 아무튼 뭐 이런 약간 좀 동기부여적인 면과 더불어 그리고 양 팀의 그런 좀 체급차도 어느 정도 좀 나기 때문에 이런 약간 부분을 고려하면은 이번 경기에서는 카타르가 그래도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서 어느 정도 좀 반등하는 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카타르 쪽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네, 카타르 승에다가 1엔드 기준으로 마이너스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 네. 그리고 언오바는 본다고 하면 오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2.5 기준 오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랍에미리트 대 북한. 자, 일단 뭐 양팀 다 큰 결장자는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자, 일단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벤투 감독이 부임한 이후 경기력이 더 향상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성적 또한 많이 좀 좋아진 편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직전 경기 이란 상대로 좀 패배를 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직전 경기를 제외하고는 진 경기가 거의 없을 정도로 좀 성적이 좋고, 그리고 최근에는 카타르 상대로 원정에서 3대1 역전승을 거두며 저력 있는 좀 모습도 좀 보였어요. 네. 그만큼 확실히 지금 뭐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에는 뭐 다크호스라고 봐도 이제 좀 무방할 만큼 굉장히 좀 경쟁력이 높은 편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한 명 좀 퇴장을 당해 수적 열세에 놓였는데도 불구하고 카타르 상대로 이제 무승부를 거두며 이제 기대 이상의 좀 결과를 만들었지만 그 경기를 좀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경기력이 좋지 못했던 경우가 좀 많긴 해요. 네. 그러니까 약간 좀 이런 전체적인 그런 북한의 경기력을 좀 고려했을 때 이번 경기 역시 이제 좀 아랍에미리트보다는 경기력 면에서 기대치가 다소 좀 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게다가 이제 북한이 홈이 아닌 좀 원정이라는 경기까지 좀 고려를 하면은 더더욱 좀 아랍에미리트 상대로는 고전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자, 그리고 지금 뭐 이런 약간 부분뿐 아니라 이제 뭐 전력이나 뭐 이제 경기력 부분도 이제 흐름적인 부분까지 아르테사랑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르떼님 50개 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 후원하신 분들께는 바로바로 제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50개 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요런 이제 뭐 전력, 흐름, 경기력 모두 지금 아랍에미리트가 더 우세하고, 그리고 공수 밸런스도 이제 북한에 비해 더 좀 좋은 편이기 때문에 뭐 이런 요소들을 고려하면은 충분히 아랍에미리트가 홈에서 유리하게 좀 경기를 풀어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봐요. 네, 좀 그러니까 약간 요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그래도 승패 본다고 하면은 요 경기는 아랍에미리트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나 좀 생각을 해서 이건 아랍에미리트 승 쪽 보도록 하고, 어느 반은 뭐 본다고 하면은 네, 그럼 언더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2.5준 언더. 그래서 아랍에미리트 승에 2.5준 언더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레인 대 인도네시아. 자, 일단 현재 양 팀은 각각 C조 이제 3, 4위에 이제 위치해 있고, 그리고 이번 경기 결과에 따라 승점 차가 더 벌어지거나 순위가 뒤바뀔 수도 있는 지금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지금 바레인 같은 경우에는 3위로 승점 3점, 그리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4위로 이제 승점 2점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양 팀의 승점 차가 단 1점 차기 때문에 이번 경기 좀 결과에 따라서 이제 순위가 좀 뒤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도 좀 전해드려 봐요. 자, 확실히 이제 예전에는 바레인이 좀 더 전력이 좀 좋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이제 인도네시아가 네덜란드 기화 선수들을 대거 소집한 이후에는 바레인보다 전력이나 경기력 면에서 더 좀 나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이제 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좀 LDBC 내에서 좀 뛰는 그런 좀 선수들을 어느 정도 좀 기아 선수들로 많이 좀 영입을 했고, 그리고 좀 대표적으로 뭐 토메이, 뭐 제너, 그리고 이지스 등 그런 좀 기아 선수들이 이제 잘 좀 활약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스텝업을 한 지금 현재 인도네시아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만큼 확실히 지금 인도네시아가 이전과는 굉장히 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절대로 좀 무시할 만한 그런 좀 전력은 아니다. 네, 오히려 이제 높으면 높았지. 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도 기아 선수들을 좀 더 소집하면서 더더욱 지금 전력이 좀 강해진 상태라고 좀 볼 수 있어요.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자, 확실히 좀 전체적으로 이제 계속해서 좀 강해지고 있는 그런 인도네시아가 비록 원정이라고 해도 뭐 바레인 상대로 뭐 쉽게 좀 주도권을 내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그리고 오히려 이 경기는 인도네시아가 중원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며 주도권을 좀 가질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인도네시아 페이스대로 경기가 좀 흘러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특히 이제 인도네시아가 가장 좀 눈에 띄게 좀 좋아진 게 이제 공격 전개가 좀 많이 좋아졌고, 그리고 패턴도 좀 더 다양해지면서 약간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인도네시아가 더 낫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약간 좀 바레인에 비해 이제 공격에서의 퀄리티가 어느 정도 좀 인도네시아가 더 높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러니까 현상에서 뭐 이제 바레인이 홈이라고 해도 인도네시아 상대로 뭐 결과를 내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저는 요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인도네시아 사이드로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좀 생각합니다. 네. 자, 이건 뭐 배당이 너무 떨어진 게 좀 아쉽긴 한데, 뭐 근데 그거를 감안해도 뭐 현재 좀 바레인보다 인도네시아가 밀릴 부분이 전혀 없다 보니까 네, 요거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네, 인도네시아 사이드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인도네시아 프랜승 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도록 하고, 네,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언더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레인이 뭐 공격 정예가 뭐 좋은 팀이 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뭐 언더까지 보는 경기 네, 이렇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이션스 리그 경기 몰도바 대 안도라. 자, 일단 양 팀 다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자, 일단 이제 몰도바 같은 경우에는 최근 우크라이나 상대로 대패를 당한 걸 제외하면은 죄다 이겼을 정도로 기대 이상의 좀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작년 유로 예선 때부터 뭐 체코 상대로 비기거나 이제 폴란드 상대로 이기는 등 이변을 종종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계속해서 스텝업하면서 예전보다는 경기력이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네. 자, 확실히 그만큼 이제 좀 몰도바도 굉장히 좀 기대 이상의 좀 모습을 좀 꾸준히 좀 보여주면서 한 단계 더 좀 업그레이드 됐다고 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뭐 유럽 하위권 팀들 중에서는 뭐 1티어라고 봐도 이제 좀 무방한 상황이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만큼 굉장히 좀 많이 올라온 그런 좀 몰도바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완도라 같은 경우에는 친선 경기 포함 지금 4연패 중으로 하락세를 타고 있고 계속해서 무득점을 기록하면서 골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본래 좀 득점력이 많이 저조하고 무득점 경기가 많은 그런 좀 안도라인데 그런 약간 행보를 좀 계속해서 좀 보이고 있으면서 여전히 좀 최근 흐름도 좀 좋지가 못하다 이렇게도 좀 전해드려 봐요. 자, 일단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고, 자, 일단 최근 좀 몰도바가 이제 자기랑 이제 좀 비슷하거나 이제 좀 레벨이 좀 낮은 팀들 상대로 좀 초반부터 라인을 올려 공격을 하는 좀 성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약간 좀 공격적인 플레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좀 생각보다 좀 잘 먹혀들고 있어요. 네. 그만큼 확실히 좀 몰도바의 그렇죠 공격 전개가 이전보다는 많이 좀 나아졌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비가 좀 약한 그렇죠 하위권 및 좀 최하위권 팀들 상대로는 몰도바의 공격이 더 좀 효과적으로 통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확실히 좀 이전보다 이제 공격 전개가 좋아졌고 좀 더 효율적인 공격을 좀 구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약간 좀 팀들 상대로는 굉장히 좀 공격에서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게다가 뭐 현재 지금 몰도바와 완도라의 그렇죠 공격 전개에서도 다소 좀 차이가 나다 보니까 몰도바가 공격에서 더 좀 두각을 나타내면서 이제 주도권을 좀 가질 것으로 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전반적으로 좀 몰도바가 유리하게 좀 풀어갈 만한 좀 매치업이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뭐 양 팀의 좀 경기력이나 득점력에서 어느 정도 좀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런 점을 좀 고려하면은 요 경기는 뭐 몰도바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일단은 분석 결과 봤을 때는 요거는 몰도바 승. 네, 보는 경기. 그리고 요거는 배당 대비했을 때는 오바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2.5줄 오바. 네, 이렇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보통 이제 조합은 뭐 2개에서 이제 3개를 주는데 오늘 저 A매치는 경기가 많다 보니까 네, 3개를 지금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점은 네, 참고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몰도바 대 안도라 경기가 마무리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오스트리아 대 카자흐스탄. 자, 일단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주전 대통령 결장. 그리고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오늘은 주력 하나, 부주력 하나, 그리고 무자비 조합 하나 이렇게 구성되었다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슬로베니아 상대로 무승부를 거두거나 그리고 노르웨이 상대로 좀 지면서 아직까지 네이션스 리그에서 승을 좀 챙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이번에는 원정이 아닌 홈에서 경기를 좀 치르는 거기 때문에 더 이점이 좀 많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비록 좀 친선 경기이긴 하지만 홈에서는 좀 3연승 중으로 좋은 그런 좀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좀 홈에서의 좀 오스트리아는 좀 더 좀 강력한 면모를 좀 보일 기대치가 좀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 게다가 이제 좀 상대팀이 이제 이전에 좀 치렀던 그런 좀 강팀들 상대가 아닌 좀 카자흐스탄이라는 전까지 좀 고려를 하면은 뭐 충분히 오스트리아가 이번 경기에서는 더 좀 좋은 경기력을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에는 네이션스 리그가 시작하고 나서 아직까지 골이 없을 정도로 지금 공격 전개가 좋지는 못하고 특히 지금 중원 싸움에서 매번 밀리다 보니까 빌드업을 통한 메이킹 능력이 좀 많이 떨어지는 편이에요. 네. 그러면서 확실히 좀 전체적으로 좀 답답한 그런 좀 전개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카자흐스탄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전에 비해 이제 좀 역습 전개 또한 좀 좋지 못하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확실히 좀 롱볼이나 좀 크로스 비중이 지금 높아진 현재 좀 카자흐스탄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는 최근 이제 원정에서 좀 매 경기 멀티 실점 이상을 좀 기록할 정도로 이제 수비가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약간 좀 카자흐스탄 상대로 오스트리아가 확실히 좀 더 이제 수비를 공략하는 데 있어 좀 수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뭐 이거는 좀 그렇게 크게 좀 말할 게 없는 게 확실히 양 팀의 좀 전력에서의 그런 좀 차이도 크고 그리고 뭐 공수 방면에서도 오스트리아가 이제 훨씬 더 좀 나은 편이기 때문에 이런 약간 이점을 좀 잘 살려서 홈에서 굉장히 좀 유리하게 좀 풀어가지 않을까 한번 좀 예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 뭐 양팀이 좀 체급차도 많이 나는 편이고 그리고 오스트리아의 그런 다음 일정을 좀 생각하면은 이 경기는 반드시 좀 잡아야 된다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이 경기는 홈에서 이제 오스트리아가 무난히 좀 좋은 결과를 만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저는 이 경기는 네,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오스트리아 승에 네. 이것도 네, 1엔디 기준은 마인승 쪽 보도록 할게요. 오스트리아 승, 1엔디 기준 마인승. 그리고 3.5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언더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자흐스탄이 솔직히 아직 최근도 좀 공격 전개나 이런 득점력을 좀 봤을 때는 좀 득점에서의 기대치가 좀 많이 낮기 때문에 이런 좀 카자흐스탄의 그런 공격을 좀 고려해서 이건 언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지브롤터 대 이제 산마리노. 자, 일단 지브롤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정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마리노 같은 경우에는 주전 메리트 남녀 결정. 이 정도로 양팀의 결장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지브롤터 같은 경우에는 친선 경기 포함 지금 3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는 중으로 기대 이상의 좀 성적을 거두고 있고 특히 지금 2경기 연속 득점을 기록 중으로 근 몇 년간 가장 좋은 공격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본래 뭐 지브롤터 같은 경우에는 무득점 경기가 이제 좀 대다수였는데 최근에는 이제 안도라와 그리고 리텐슈타인 상대로 득점을 올리면서 좀 예상 밖의 그런 좀 공격력을 좀 선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 뭐 꿀맛을 본 그런 좀 지브롤터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뭐 이 경기는 뭐 전반적으로 좀 느린 템포로 경기가 진행될 수 있고 그리고 홈에서 지브롤터가 좀 더 뭐 공격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경기를 좀 주도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자, 다만 근데 지금 지브롤터가 최근 2경기 연속 득점을 올렸다고 해도 대체적으로 공격 전개가 많이 안 좋은 편이고 그리고 산마리노와 마찬가지로 이제 롱볼이나 크로스 비중이 많아 공격이 좀 단조롭고 그리고 공격 루트도 이제 한정적이다 보니까 언제든 좀 득점력이 식을 우려가 이제 있어 보여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히 이번 경기에서 뭐 이제 지난 경기에서 뭐 계속 좀 골을 넣었다고 해도 이번 경기에서도 이제 좀 골을 넣을 것 같은 좀 기대치는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약간 좀 지브롤터를 좀 봤을 때는 이번 경기에서의 좀 득점력은 그렇게까지 뭐 기대가 좀 높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 네. 좀 게다가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만약 산마리노가 좀 라인을 내려 이제 플레이한다고 하면은 더더욱 좀 지브롤터가 그런 산마리노의 둘 수비를 좀 뚫기는 많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굉장히 좀 공격에서 더 안 풀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지금 뭐 현재 뭐 이제 1.5대 그런 지브롤터 승을 좀 가져가는 거는 뭐 전혀 좀 배당 대비 좀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약간 좀 그렇죠. 지브롤터 승을 좀 보기보다는 그냥 산마리노 2프렌승이나 안 그러면은 그냥 언더로 접근을 하는 게 훨씬 더 좀 안정적인 그런 좀 선택지지 않나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요. 저 그리고 이제 이것도 좀 배당이 좀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뭐 좀 올라간다고 하면은 산마리노 뭐 2프렌승이나 언더로 접근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지 않나 좀 생각을 해서 요거는 이렇게 가도록 할게요. 산마리노 2프렌승으로 가는 경기랑 뭐 2.5 기준으로 본다고 언더 보는 경기 네, 이렇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탈리아 대 이제 벨기에. 자,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렐라, 키에사, 그리고 모이스킨이 좀 결장 중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벨기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덕배, 루카쿠, 그리고 오나나, 그리고 이제 쿠르투아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 자, 일단 이제 덕배와 오나나 같은 경우에는 부상으로 인해 결장 중이고 그리고 루카쿠와 쿠르투아는 감독과의 불화로 인해 이제 소집을 좀 거부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확실히 좀 전체적으로 양 팀 다 좀 전력 누수가 크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벨기에의 좀 전력 누수가 워낙 좀 큰 편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디기띠우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디귿띠님 50개 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자 일단은 조합이랑 추천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아이고 다시 한번 50개 원 감사드립니다. 에어로타운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에어로타운님도 50개 원 감사드립니다. 네. 잠시만요. 네. 네. 이제 두 분께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이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자, 아무튼 네, 계속 이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이탈리아가 이제 현재 네이션스 리그 전승 중으로 상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특히 첫 경기에서 프랑스 상대로 원정에서 3대1 승리를 거두며 기대 이상의 좀 득점력을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제 프랑스와 이제 이스라엘전 모두 3백 전술을 쓰며 기동력에 힘을 좀 많이 썼고, 그러면서 이전보다 공격 템포가 빨라지면서 전개 또한 더 좋았던 그것 좀 최근에 이제 이탈리아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약간 이런 좀 전술에서 지금 재미를 많이 보고 있는 그런 이탈리아이기 때문에 이번 뭐 벨기에전 역시 어느 정도 좀 3백의 형태로 이제 좀 전술을 좀 구사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들어보고, 그리고 이제 벨기에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프랑스 상대로 원정에서 이제 2대0 패배를 했고, 그리고 이제 덕배와 이제 오나나가 그 경기에서 있었는데도 좀 불구하고 좀 중원 싸움에서 많이 밀리며 끌려다니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네요. 자, 일단 이제 이탈리아도 바렐라가 없다 보니까 이전보다 중원이 좀 약해지긴 했지만, 지금 그 이상으로 이제 벨기에 그런 중원에서의 전력 누수가 워낙 크다 보니 좀 토날리를 중심으로 구성된 그런 이탈리아의 중원에 맞서기는 많이 좀 버거울 수도 있다고 봐요. 자, 그렇다 보면은 뭐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전반적으로 이탈리아가 좀 중원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며 좀 어느 정도 좀 중원을 좀 장악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게다가 이제 벨기에 같은 경우에는 덕배 또한 또 없다 보니까 플레이메이킹 능력도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이런 좀 전체적으로 좀 상황이 많이 좀 안 좋을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일단 뭐 최근 지금 벨기에의 그런 내부 상황도 좀 좋지가 못하고, 그리고 경기력도 이탈리아에 비해 이제 밀리고, 그리고 이제 중원에서의 좀 전력 누수도 이제 좀 크다 보니까 이런 점들을 버터마식빵님 다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이거 50개 원 감사드립니다. 버터마식빵님. 네. 자, 아무튼 뭐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이제 이탈리아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분석 결과 봤을 때는 이탈리아 승 좀 보도록 하고, 그리고 언어가 본다고 하면 오버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2.5 기준 오버. 자, 식빵님께도 바로 이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탈리아 대 벨기에 경기까지 마무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노르웨이 대 이제 슬로베니아. 자, 일단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웨데고르가 이제 결장 중. 그리고 이제 슬로베니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로브리치 그리고 호르베트가 결장 중입니다. 자, 일단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카자흐스탄 상대로 졸전을 펼치며 이제 무승부를 거뒀지만 그래도 직전 경기 오스트리아 상대로 이제 승리를 거두며 이제 흐름 전환에 좀 성공을 했습니다. 자, 다만 근데 오스트리아전에서 이제 웨데고르가 부상을 당하며 이제 좀 결장을 이제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전력 손실이 어느 정도 좀 커지게 되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로 인해 이제 이번 경기부터는 웨데고르 없이 이제 경기를 좀 치르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뭐 노르웨이 뭐 국대 내에서는 홀란드보다 더 좀 영향력이 큰 그런 좀 웨데고르기 좀 때문에 그런 약간 웨데고르가 없는 거는 노르웨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타격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슬로베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년 가까이 이제 정규 시간 내에 진 적이 없고, 그리고 최근에 유로에서도 포르투갈 그리고 잉글랜드 상대로 정규 시간 내에 실점 없이 무승부를 거두며 저력 있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네. 일단 뭐 이제 슬로베니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좀 버티는 힘이 워낙 좋고, 그리고 수비 라인 조율이 잘 되다 보니까 파이널 서드 진입이 이제 상대팀 입장에서는 좀 쉽지가 않아요. 네.
게다가 이제 좀 좋은 득점 기회 또한 좀 잘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약간 부분들이 잘 어우러져서 현재도 계속해서 좀 견고한 수비를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래도 일단 노르웨이가 지금 웨데고르가 없다 보니까 이전보다 이제 플레이 메이킹이 잘 안 되면서 공격이 좀 다소 답답해질 수 있다고 봐요. 그쵸?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공격 옵션이 이제 더 줄어들었다 보니까 이제 홀란드에 대한 그런 압박이 더 좀 심해질 수 있다고 봐요. 네, 그쵸?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웨데고르가 있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좀 분산된 감이 좀 있긴 했지만 이제 웨데고르가 이제 빠졌다 보니까 홀란드에 대한 좀 집중 경제가 더 커질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만약 이제 홀란드가 좀 막힌다고 하면은 더더욱 좀 공격에서는 좀 힘을 좀 못 쓸 가능성도 염두를 해둬야 되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슬로베니아의 지금 뭐 수비 조직력이 좋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이 경기는 뭐 잘하면 이제 노르웨이의 공세를 이제 슬로베니아가 잘 막아낼 수도 있다고 봐요. 네. 그리고 약간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점점 좀 슬로베니아 페이스로 넘어갈 가능성도 좀 충분히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노르웨이뿐만 아니라 이제 슬로베니아도 이제 세스코라는 확실한 골게터가 있고 그리고 역습을 통한 한 방이 이제 굉장히 좀 있기 때문에 좀 수비 후 역습을 통해 어느 정도 좀 노르웨이의 그런 좀 수비진을 좀 위협할 수도 있다. 이렇게도 좀 보여지네요. 자, 아무튼 좀 말이 좀 길었는데 이런 점 좀 고렸을 때는 현재 좀 노르웨이의 그런 좀 승은 그렇게까지 좀 메리트가 있다고는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저는 요거는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슬로베니아 2프랜승으로 접근을 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런 점을 고렸을 때는 저는 이 경기에서 승패 본다고 하면은 슬로베니아 2프랜승 네, 이렇게 한번 가거나 안 그러면은 어느마 본다고 하면은 언더사이드 본 경기 네, 이렇게 가져가도록 할게요. 네, 슬로베니아 2프랜승에 2.5주 언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외의 경기 이제 몇 개 더 살펴보면 자, 일단 이제 월드컵 예선전에서 뭐 오만 대 쿠웨이트 네. 이 경기는 저는 승패 본다고 하면 5만 승 그리고 1엔드 기준은 핵무 한번 네, 고배당 도전 그리고 어느와를 본다고 하면 네, 저득점 양상 언더 보는 경기 네, 이렇게 한번 좀 보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사우디 대 이제 일본 또 배당이 좀 너무 내려가긴 했는데 지금 뭐 일본 지금 뭐 전체적인 뭐 경기력, 전력, 그리고 뭐 조직력 이런 부분이 너무 지금 굉장히 잘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제 아무리 이제 뭐 홈 사우디라고 해도 그래도 일본 사이드로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싶어서 이번에 일본 승 보는 경기 그리고 어느 만은 본다고 하면 오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이 경기 일본 승에 오바로 가져가는 경기로 보도록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핀란드 대 아일랜드 네. 이 경기는 저는 핀란드 프랜스 보거나 고배당 무승부 도전 언더 본다고 하면 언더 네. 이렇게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오늘 월드컵 예선전 및 그리고 네이션스 리그에 대한 분석이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감사드리겠고 그리고 혹시나 이제 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이제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